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이민 법이라든가 이민 과정들을 조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이민은요, 이민국이라는 기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민자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이민 자격이라든가 심사들을 이민국에서 주관을 하고, 대체적으로 크게는 초청 이민과 그 다음에 취업 이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가족 영주권 혹은 취업 영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먼저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좀 착각을 했었어요. 비자하고 영주권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자는요, 여러분, 이 나라를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출입국 허가증 같은 거예요. 사증이고, 영주권은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먼저 해서 취업 비자를 한 이후에 뭐 2년, 3년 과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영주권 그렇게 과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비자,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 혹은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와 그리고 가족 이민, 영주권은 비자와 영주권은 완전히 다른 체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청 이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어떤 이민이 되겠고요. 취업 이민은 말 그대로 이 미국 내에 있는 회사나 기업들 아니면 뭐 식당도 가능하거든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곳에 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숙련공, 비숙련공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숙련공은 전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내 이전에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의 직장 생활했던 직장 그 경험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직인 숙련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영주권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비숙련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전공이나 아니면 특별한 분야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직장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취업 이민 중에서도 이제 숙련공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숙련공만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자격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스폰서예요. 스폰서라는 거는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영어도 안 되고 뭐 경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의 생활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취업이민 경우에서는 그 스폰서가 누가 되겠습니까? 회사가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의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이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스폰서, 가족들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벌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자리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미국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의 생활비를 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숙련공, 비숙련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기업이 해서 주고 싶은 대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주권 신청하기 이전에 Prevailed Wag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 이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이 직업의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노동부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노동부에서 나오면
그 프리베일드 웨이지를 가지고 그만큼을 이 회사가 그 돈을 맞춰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양식이 신청이 되고 그 양식이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만 기다리는 게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이민을 오겠다고 신청하는 신청자는 많은데 사실 미국의 이민 영주권은 할당이 돼 있어요. 1년에 뭐 가족 이민은 얼마, 뭐 몇만 명, 뭐 몇만 명, 취업 이민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가 꽉 차버리면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회기에 TO를 다시 시작될 때 다시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순서대로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로 이렇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되면 날짜를 잡아서 인터뷰라는 걸 하게 돼요. 물론 인터뷰에서도 이제 인터뷰는 이민국의 그 이민심사관하고 1대1로 자리를 앉아서 1대1일 수도 있지만 뭐 가족 이민일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이민심사관하고 당사자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민 와서 잘 살 수 있는가, 혹시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도피해온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여기에서 심각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민 인터뷰에서 통과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 3주 안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는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아닌 문제를 겪게 됐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주권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이민국 주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민 과정에 비해서 한국의 이민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아는 바로에서는 이런 이민을 주무하는 통일된 어떤 하나의 주무 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비자를 발급하는 거, 입국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 등에 각기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이 많아요. 이민법 하면 뭐 이민법 하나가 아니라 무슨 거주 외국인법 뭐 어쩌고저쩌고 비자 출입국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 정권의 교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법 자체는 안 바뀌어도 그 밑에 시행령이라든가 행정명령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 이민은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미국처럼 취업으로 왔다가 비자를 받고 취업으로 왔다가 이제 뭐 취업으로 한국이 좋아서 뭐 영주권을 받거나 이런 기회나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가장 유일한 기회는 이제 들어와서 취업 비자로 와서 이곳에 있다가 뭐 한국 시민권이나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혼인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 내에 부모님이라든가 뭐 한 사람이 뭐 한국 시민권자였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취업 이민이나 생각보다 한국의 이민의 어떤 문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적었었고, 그 다음에 이민 역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좀 더 혼선을 좀 더 피하고 여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때 통일된 주무관청, 미국의 이민국처럼 그런 주무관청이 설립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터뷰를 제가 직접 체험한 체험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 혹시라도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이민 심사관이 있어요. 심사관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질문을 전부 대답을 해야 돼요. 전부 물어보고 전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비디오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두고 커버하게 돼 있는데 심사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심사관의 판단을 미국에서는 100% 존중하는 편이기 때문에 심사관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흑인 여성분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 라티노 계열의 여성분 심사관이 제일 관대하게 잘 대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일 까탈스러운 사람은 백인의 남성이 굉장히 가장 까탈스럽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대 개인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 이래서 좋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인 남성분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걸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도 없는 복도에 천천히 걸으면서 좌측 통행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아주 그냥 틀에 박힌 이런 사람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국 아메리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는 백인인데 유럽 쪽에서 이민 온 백인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민국이라고 해서 모두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심사를 맡는 심사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다양한 나라에서 건너온 다양한 다민족, 다인종이 심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걸어가는데 저는 가족 이민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제 앉아서 가벼운 뭐 인사말이나 대화를 한 이후에 질문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질문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이제 제가 솔로라는 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앞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자녀가 몇 명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 그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게 진행되는데 한국에서 왔느냐, 그래서 한국에 남한에서 왔다 뭐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이민심사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상식이 풍부하거나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담당했던 이 심사관도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때 학생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학생 비자는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부는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취업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 지역에서는 뭐 기러기로 왔다가 아예 영주권을 내시고 눌러 앉으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합법적인 시기 이전에 일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학생 비자로 와서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한국에서 뭐 부모님이 학비를 주신다 그래도 미국에서 이 달러가 또 가치가 이렇게 좀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처럼 해서 이제 직장을 갖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학생 비자로 오래 한 5년 이상 있게 되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하지 않았다라고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다행인 것은 미국의 이민국하고 미국 IRS 국세청하고 정보를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를 교류했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과 관련된 회사나 다른 데서 뭐 텍스 세금 냈던 기록, 세금을 냈다는 것은 일을 해서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쉐어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이민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일하지 않았다라고 답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때 이후로 강화돼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족 이민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뭐 본인의 와이프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제 이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자 가족 이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민을 없애려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투자 이민이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더 넓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실 그 이전까지는 가족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살게 하지 않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가족 이민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많이 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에서의 국가 지원, 그 극빈자나 자비 없거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이전에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민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 받은 적 없고 국가보조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확실하게 일종의 서약처럼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yes 하면 바로 이제 아웃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가지 한국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통 티켓 있죠? 운전하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좀 과속하고 실수해서 그런 티켓들이 있잖아요. 그 티켓이 이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경찰한테 세워서 티켓 하면 티켓 하나 먹었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 티켓을 미국의 티켓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걸로 돼 있어요. 경찰에게 arrest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체포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냐, 벌금형이냐 아니면은 뭐 법원까지 가야 되느냐, 가능하면 혹시라도 티켓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법원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법원 기록이 없어야, 재판 기록이 없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티켓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들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경범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만약에 법원 기록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과속으로 이제 티켓을 딱지를 띈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저는 그 전에 돈을 내서 법원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경찰한테 2번 티켓은 했는데 벌금형이어서 돈을 내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고 법원 기록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사실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얘기만 그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운전 면허나 운전 티켓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주운전은 절대 걸리시면 안 돼요. 음주운전은 하셔도 안 되고 걸리셔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으로 어떤 경찰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100% 영주권이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질문,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들 이외에도 여러분 가끔
이 면접 심사관들이 황당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희한한 질문들. 저도 굉장히 황당한 질문, 황당한 일을 겪어서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잖아요. 이 엄마의 가장 좋아하는 점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What's your favorite aspect for your mom or personality?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어머니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스텝맘, 그러니까 계무나 계부 이런 저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렸을 때 계부나 계모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시고 그랬으면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점이 좋으냐라는 식의 질문은 마치 내가 이 분을 엄마로 선택한 거, 어머니로 선택한 것처럼,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우리 엄마의 장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의, 내가 엄마인 거에 대해서 하는 어떤 축복받은 느낌이고 늘 감사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황당하죠. 예?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엄마여서 좋은 점이 뭐냐 이런 거. 그런 식의 황당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랑 제일 길게 얘기하고 저를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요. 그 군대에 있었느냐. 저 군대에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다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해서 군대에 있었다. 근데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무장단체나 아니면 무장 그룹의 어떤 일원이었거나 어떤 그런 쪽에 찬성하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느냐. 이건 사실 9.11 사태 이후에 대테러 단체나 뭐 테러나 아니면 무장단체, 무장 압박단체들의 활동이나 했던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고, 그리고 그런 뉘앙스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땅 하는 말이, 너 군대에 있었잖아 이거예요. 군대 무장하잖아. 총 가지고 파이어암 가지고 무장돼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군대잖아. 군대는 무장 단체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또 찝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Fire Force Armed Group 이러면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룹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군대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누군가를 어떤 협박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기로 압박하는 무장단체는 아니잖아요. 군대는 프로텍트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도 무장단체였다. 그러니까 너 이 질문에 예스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압박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 압박에서 그래 네 말이 맞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의 실제 상황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음주운전이 아니고 과속 스피드 티켓 건수하고 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자기 위에 그 상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너 보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류해서 그 심사해가지고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아주 마음 졸이면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아주 마음 졸이면서 있게 되는 그런 기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더 황당한 얘기들도 많아요. 그 영주권 딱 심사 딱 들어갔더니 심사관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전쟁 나면 너 미국을 위해서 한국이랑 싸울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들 황당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민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라나 국제적인 정세나 어떤 상황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군대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군대가 만다토리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이 심사관이 알았다고 한다면 모든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군대 자체가 어떤 무장 테러 단체처럼 국민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이해, 한국의 군대, 의무사항으로 가는 군대하고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군대 이야기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그것으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심사관이나 감독관하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그런 협의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 인터뷰, 황당한 질문들과 인터뷰 과정 그리고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